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1월 29일이고요. 네, 드디어 한 달을 했습니다. 일단 한 달간 쭉 써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야 뭐 이걸 이끌어가는 아니지 저도 존경하겠습니다. 네, 저도 존경하는 걸로. 네. 어쨌거나 한 달간 빠지지 않고 쭉 갔다는 제 자신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쭉 빠지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네가 뭔데 나를 칭찬해 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무언가를 여기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서로를 칭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다들 이렇게 칭찬한다 한마 자기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 아직 많죠. 네. 좀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간 리뷰와 월간 리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간 리뷰 오늘 처음 해보는 거고, 주간 리뷰도 뭐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테니까, 간단하게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주간 보내드렸던 저희 카드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월간 리뷰를 하죠. 그래서 월간 리뷰를 어제 좀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은 확인해야 되니까 월간 리뷰를 체크하고 왔다. 월간 리뷰를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안 하시고 온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복수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내가 언제고 복수를 한다라는 건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보내드렸던 카드 뉴스들 한번 돌아볼까요? 이번 주에 카드 뉴스 첫 번째, 맨 첫 번째로 제가 보내드렸던 거는 제 책에서 딱 이 글이 맨 처음 눈에 들어왔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쭉 플래너를 앞으로 쓰실 수 있을까? 무엇이 내가 플래너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해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그 플래너를 쓰실 수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이 앵커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앞뒤에 추가적인 습관을 붙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플래너를 쓰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꼭 제 플래너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방식의 바인더니 아니면 프랭클린 플래너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브랜든 버처의 경우에는 그로스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외부로 이걸 정리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거는 어차피 원하는 속도로 달려갈 수 없다면 멈추지만 말고 계속 가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영상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질문이 아니었지만 잠깐만요. 페이지가 하나 빠졌네. 그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길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현경님의 얘기도 간단히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외로워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 중에 맨 처음은 이거였죠. 지금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글에 제가 인사말처럼 쓴 글에서 그 모든 순간이 실수였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제 의지로 한 번도 무언가를 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서 선택해 왔던 삶에 대한 그 순간의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다 보면 내 길이 되겠지. 물론 누군가는 자기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거를 내 의지로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무언가가 더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선택을 했든 어떤 다른 이유로 선택을 했든 결국 시간이 지나서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될 테니까요. 그건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화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화요일 네, 보내드렸던 게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길을 잃는다. 하지만 길을 잃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 책 표지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글이죠. 편집장님이 골라주신 딱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돌아보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누구나 그렇지. 나도 길을 때 잃지 않았으면 과연 어디까지 헤매고 있었을까? 지금도 열심히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괴테의 파우스트 구절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제 보여드렸던 카드 뉴스죠. 어제 보여드렸던 카드 뉴스는 제가 참 사막에서 길을 잃고 마지막에 많이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바라는 삶을 살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때의 생각. 그리고 그 결정이 절대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천천히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저 글을 썼던 게 5년, 6년 전이죠. 6년, 7년 전이구나. 저 글을 쓰는 건 7년 전이에요. 7년 만에 저는 여기까지 어쨌거나 왔고, 이제 저희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가 무언가 이 커리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잘 넘어왔습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냅다 처음에 시작하고 달렸으면 지금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치지 않은 것은 음, 앞으로 또 성장해 나가면 될 일이니까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될 일이니까 상처 주지 않고 왔다는 것은 참 제가 저 자신에게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삶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나의 세상에 좋은 임팩트를 남기느냐,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한 번 사는 삶인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는 주지 말자라는 것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카드 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플래너 쓰기 주간 리뷰와 월간 리뷰입니다. 자, 주간 리뷰죠. 주간 리뷰는 이제 1월 29일이에요. 1월 29일 오늘이고요. 오늘 날짜에 저는 셀프 피드백을 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리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도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제 요번 그 테이크 액션 90일에 해당하는 게 결과적으로 지난번과 크게 바뀔 건 없어요. 회사 업무와 코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수행하기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좋은 건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는 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루에 디버크할 시간이 뭐 얼마가 없고 뭐뭐 하는데, 지금은 내가 성과를 못 내면 내가 디버크를 안 난 거밖에 안 돼요. 아주 깔끔한 하루입니다. 뭐 제가 뭐 누구한테 방해를 받기를 해요. 사무실에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기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제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4시간 이상, 그 여러분들이 하이퍼포먼스 리딩 베이직 팀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딥워크는 어차피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 뉴포트 교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4시간만 제대로 집중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그 이상은 제 공부, 책을 읽는 취미 생활하든 뭐라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그런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충분히 4시간만큼의 딥워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면 내가 하고 싶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해. 아무런 익스큐즈는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성과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이 블록 타임에 내가 만들어야 될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읽어봤던 재무에 대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이제 책 찾아보기로 했고, 또 저희 공동 대표님인 서 박사님이 투자자문사를 하셨던 그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딱 책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요 책, 요 책 먼저 보시고요. 그 끝나고 나면 다음 뭐뭐 공부할 거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에 대한 공부의 기본적인 내용인 재무에 대한 공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설 연휴에는 그런 책들을 좀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작은 성과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90일,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30일이 지난 거죠. 이 목표가 90일짜리 목표 1월에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3월 말까지 80% 전력화가 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컨설팅 전략 보고서를 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5시 30분에 서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써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막 하고 났더니 또 서 박사님이 도망가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5시 반에 나랑 전화하다가 그 아내분이 나오셔서 일한다고 혼나서 도망가고 있구나 어딜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에 또 혼나고 계시군. 5시 반에 전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차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라고 하니까 서로 민망했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즐거우니까요. 그럼 된 거죠. 뭐 이게 일인지 취미인지 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력화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로는 블록 타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 그리고 하지 마야 할 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 지금 그 창이 안 바뀌어 잘못 적었는데, 비즈니스 컨설팅과 캠퍼스 일 관리하기, 이 중에 행정적인 업무들이 요새 자꾸 저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는 거, 정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든, 아니면 이 일을 담당해줄 백오피스에 뭐 이런 도움을 주실 분을 빨리 구하든, 이런 건 빨리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요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트리거링, 맨 마지막에 있죠. 트리거링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 열고 나서면서 심호흡하기 10번, 전철문 열리면 유튜브에서 또 강의 듣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주간 피드백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실까요? 자, 이미 이렇게 적고 계신 분들은 적으시고요. 써오신 분들 있죠. 써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써왔다고 아까 손 들어주신 선영님이 손을 들으셨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네, 선영님은 그 지금 목표가 뭔가요? 90일짜리 목표라고 잡아놓은 큰 목표가 어떤 목표를 잡고 계세요? 90일 동안 책을 24권. 그러면 90 주에 2권씩.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 그러면 거의 1년이면 50권이 뭐예요? 세 달에 지금 24권이니까 100권이네요. 1년에 100권.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러세요. 맨날 책만 읽지 말고. 네.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는 자극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차분한 성격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뭐좀 그게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책을 읽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좀 일부러 만나본다든지, 물론 요새 코로나 시국이 너무 안 좋아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금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극을 겪으셨으면 해요. 너무 책만 보시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요. 영화도, 제가 얼마 전에 싱2를 보면서 만화를 보다 말고 중간에 울컥해서 울 뻔했다는, 이런,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강추. 네. 싱2 정말 재밌었어요. 아까 뒤에 나왔던 조카분이신가 봐요. 조카분 데리고 같이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블록 타임들을 어떻게 더 추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알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이제 교육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요구에 자산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소박사님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그분들이 이야기할 컨텐츠를 듣고 강연화, 그러니까 강연 컨텐츠로 바꾸는 건 제가 작업을 해서 그분이 이렇게 강연을 해주실 수 있도록 만들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언제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강연 자료를 만들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저주에 걸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남들도 당연히 이 쉬운 걸 왜 몰라라고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정확히 말을 못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게 잡아서 강연자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도 오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조만간
그 플랜이 만들어지고 뚝딱뚝딱 또 저희 5월이나 4월에 이런 스튜디오 이런 것들 구하고 하면 거기서 작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들 뭐 이제 그다음 얘기는 이제 적으셨을 테니까 그러면 요 주간 리뷰에 대한 내용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주간 리뷰가 아니라 요 페이지는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점수를 매기는 페이지죠. 일주일간의 점수를 매기는 페이지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주에는 9점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점을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매일매일 아침에 운동 잘했고요. 산책도 잘했고요.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점심시간 전화 코칭을 시작을 했어요. 점심시간 전화 코칭 시작을 어제 했는데 여의도 공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산책하면서 통화하기가. 그래서 야, 정말 여기 위치가 끝내주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살짝 춥긴 했지만 이렇게 잘 싸매고 나가서 전화 통화하면서 여의도 공원에 조용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운동량도 거의 뭐 5km 이상 걸었죠. 한 6km 걸었나? 6km 정도 걸었고 전화 통화도 1시간 동안 하니까 앞으로 건강 관리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문제가 없고 좋겠구나.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가면 운동량이 정말 이제 많이 늘어서 좀 더 건강해지는 수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부부 관계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어 제가 너무 좋아 보였는지 저희 와이프가 진즉에 퇴사하게 해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벌어져서 급 뭐랄까 이게 뭐야 진즉에 이런 진즉 아니 그럴 거면 진즉 욱하긴 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당신도 조만간 퇴사할 수 있을 거야. 퇴사하게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또 나름 좋았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그 어디서 신발 2개랑 바지 3개 꺼내더니 이거 이제 챙겨 입으라고. 이거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건데 꺼내주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꺼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뭘 주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뿌듯한 중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페이지가 너무 자, 그다음에 가족 점수는 참 높아요. 항상 제가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뭐 말할 것 없이 제일 감사드리는 게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 제 동생,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려고 항상 애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또 언제 제가 예전에 글을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딸아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 같이 장을 보러 가는데 제 딸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렸던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훨씬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은 가끔 저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짠해요. 그렇지.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은 혹시나 못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끝나고 뭐 여러분들 창에 한 편씩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구 및 동료에 대해서는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친구 및 동료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료인 서 박사님 맨날 밖에서 바빠서 잘 못 사무실 못 들어오시고요. 제 친구들은 이번 주에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시간이 없지? 내 일을 내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저녁 시간에 다들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저는 저녁 시간에 대부분 또 뭐 코칭이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 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 만나서. 그리고 꿈과 연계된 목표. 나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고 그러한 나만의 가치를 더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나요? 네. 정말 이렇게 판이 깔린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슬슬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던 비전이 확정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슬슬 저도 익숙해지고 있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엄청난 전략가인데다가 준비를 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요번에 정책과제에 대한 거를 뭐 지원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점수를 잘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해놓으면 심사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 개 업체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한 3, 40개 업체를 다닐 거고 그 회사들이 다 중소업체이라고 하면 바빠서 이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텐데 이만큼까지 준비한 다음에 그분들이 오게 하면 와가지고 그냥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건 진짜 이만한 준비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옆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랄까요, 자신감이 넘치는 편이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거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도 그 순간에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당황하지 않고 핸들링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좀 있는 편인데, 옆에 계신 분은 그 순발력도 있을 뿐더러 미리미리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준비하는 걸 배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거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배움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는구나. 여의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나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나 이런 대화를 들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점수는 매우 높게 줬고요. 그다음에 취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7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취미를 가질까? 그래서 점심시간 산책과 코칭도 한 가지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월화수목금 열어놨죠. 월화수목금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코칭을 열어놨으니까요. 저희 그룹 코칭 멤버분들 그리고 저희 연간 독서 모임 분들 이렇게 쭉뭐 하이퍼스 리딩 분들 쭉 일정 잡은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자리가 남을 그 다음 분들 그다음 이제 저희 독서 모임 말고 뭐 이렇게 플래너 쓰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시간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참 요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높게 9점으로 줬고요. 배움과 도전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조금 떨어졌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으면 열심히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전 점수는 당연히 조금 떨어졌죠. 지난달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모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점수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빅피플 라이프 코치님께서 플래너 쓰기까지 해주 뭐 얘기하셨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왜냐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하이퍼스 리딩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시간을 열어들어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룹 코칭 멤버분들 이런 분들 시간 좀 더 빼놓고 자주 만난 다음에 이렇게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이렇게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간 독서 모임을 오픈할 때 약속을 안 했던 건 이걸 하겠습니다 약속을 안 했던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제가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연간 독서 모임 하는 분들에게 뭐 1시간씩 배정해서 코칭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선물처럼은 드릴 수 있어도 약속할 수 없어서 공지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아마 올해 안에 다 전화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선물이 하나씩 더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려 이번 주 점수는 저는 84점이에요. 그래서 80점을 넘기다니 정말 내가 요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비도 지난주에 79점이어서 플러스 5점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비슷한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취미 생활을 좀 더 높이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개선을 더 높은 점수 100점까지 아니어도 막 90점대가 한번 나오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플래너에 점수를 매겨보시고 지난주와의 비교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경수님 어떠세요?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점수 변동이 어떤가요? 2점이 올랐어요? 어디에서 점수가 오르고 어디에서 점수가 떨어졌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를 쭉 보시고 어디를 좀 더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주간 리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점수화를 했다는 얘기는 지난주 대비 어디가 가장 변동이 컸나, 그리고 왜 변동이 컸나, 그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나, 부정적인 방향이었나.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끌어올리도록 애를 써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거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는 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주를 이렇게 쭉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점수 매기는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주간 리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월간 리뷰에 대한 걸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질문하시죠. 네. 음, 음, 음. 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겹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측면으로 점수를 쭉 매겨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 평균을 낸 점수를 내고 싶다라면 점수를 내셔도 되고요. 나는 친구 점수보다는 이 칸은 항상 동료와의 점수를 매겨보고 싶어라면 동료의 점수를 매기셔도 되고, 만약에 그 둘 다를 나누고 싶으시면 항목이 지금 10개잖아요. 11개,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점수를 매겨보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편하게 자기한테 맞게 쓰시면 됩니다. 뭐 어떤 정해진 뭐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바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 자산 관리를 왜 했냐면, 그 예전에 이걸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자산 관리를 위한 일, 즉 먹고 사는 일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가 사람들이 항상 그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목표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변동이 없어서 점수를 매길 게 없어요. 맨날 너무 점수가 낮고 볼 때마다 싫어요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면 자산 관리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일과 자산 관리가 내가 정말 생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그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그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꿈과 연계된 목표가 따로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전에는 꿈과 연계된 목표랑 뭐 자산 관리, 그러니까 일이랑 같이 있었던 걸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걸 분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분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월간 리뷰 처음으로 하죠. 월간 리뷰 딱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해오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건강 점수가 4주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래프를 이렇게 뭐 그냥 표 체크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변경을 점수를 체크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점수가 8점이 쭉 유지되다가 마지막 요번 주에는 9점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아, 요번 주에 내가 이런저런 걸 하면서 점수를 더 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뭐 때문에 점수를 더 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번 주부터 점심시간에 운동하면서 내가 점수를 좀 높게 줬구나라는 것을 하니까 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연인 부부 관계는 조금 들쭉날쭉이죠. 아, 이때는 왜 그랬지? 뭘로 싸웠지?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 달 중에 요 주에 특히 점수가 낮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좀 더 점수가 높았을 텐데라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점수도 이렇게 변동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점수는 거의 19, 9, 10이면 만점의 라인에 있죠. 아,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탭입니다. 친구 동료는 네, 7, 8, 6, 6. 아, 좀 친구와 동료들하고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 여기에 저는 친구 점수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 동료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서 박사님하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굳이 평가 점수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점수가 좀 많이 낮구나.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다음 달에는 친구들을 한 달에 2번이라도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 다음에 꿈과 연계된 목표 8999. 정말 꿈과 연계된 목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주를 평가했을 때 이 점수가 10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워낙 그거에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았다 보니까 최근에 배우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 9점, 10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배워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취미 생활이 6, 5, 6, 7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취미가 딱히 없구나. 그래서 어떤 취미들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에 요새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플래너 쓰기를 취미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래너 쓰기는 내 취미 생활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매일매일 취미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적인 안정성 99, 19. 네. 거의 뭐 요새 정신적인 안정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들어하는데 머리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원래 다 하는 거지 뭐라고 하는데 시간 지났더니 몸이 막 이렇게 힘들어. 이게 왜 힘들지? 나 요새 힘든 거 없었는데라는 생각하는 좀 소위 말하는 몸이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행동들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저희 그룹 코칭 멤버들에도 똑같이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계속 갖고 나가셔도 이 그룹 코칭 잘 하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안정성 점수 이렇게 되고요. 배움 및 도전에 대해서는 이번 달엔 조금 내가 뭘 배우거나 도전한 게 없었구나. 다음 달에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이 만들어집니다. 7, 6, 7, 8점이면 이걸 더 끌어올리려면 내가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걸 공부하고 또 어떤 도전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모험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전의 모험 기준이 회사를 그만둔 모험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모험을 새로 뭘 넣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 이제는 기준을 바꿔서 아예 내 생활 패턴 중에서 조금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는 도전과 모험에 해당하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안 해본 무언가를 새로 시도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달에는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뒤 표를 안 보여드렸구나. 이렇게 배움과 도전까지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그 시트지를 안 채우신 분들은 점수를 쭉 앞에 것들을 보시면서 매겨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어떤 게 있었는지 이렇게 요 위에다 적어 보셔요. 그래프 위에다가 요때는 어땠구나, 요건 어땠구나라는 걸 셀프 피드백을 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여기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뭐고 여기가 점수가 높은 이유는 뭐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제가 2월 19일 날 영현님 커뮤니티에서 아침에 7시에 저자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는 혹시나 그 저자 특강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 끄고 화면 끄고 청강생으로 혹시 들어오셔도 될까요? 영현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건 그러고 보니. 아니면 그 커뮤니티만 딱 모여서 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뭐 소수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뭐 저자특강이 그야말로 강연 두 시간에 가까운 1시간 반 뭐 이 정도 하면 할 것 같은데 강연이든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 코칭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둘 다 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의 그룹 코칭 세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믹스해서 30분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뭐 나머지 1시간 이야기 나누는 거 1시간 강연 뭐 30분 코칭 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의 얘기를 해주시면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달 통계까지 쭉 내봤고요. 이제 다음 이제 한 달에 대한 얘기가 쭉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요 설명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음 달 계획하는 걸 안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설 때는 쉽니다. 31일, 1일, 2일은 제가 쉬려고 해요. 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는 쉴 거고요. 2월 3일 날 할 때 아침에 2월 3일 날 아침에 제가 이걸 할 때 월간 계획 세우기를 같이 할 거예요. 지금 플래너에 앞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2월 3일 날은 월간 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 하루 계획 세우는 것까지 또 이어가는 걸로 할 테니까 2월 3일 날은 월간 계획 수립을 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녹화는 마무리하고요.